앞으로 5년 후에 이 학교가 더 좋을 학교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조건은 K주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3등급 학생들이라도 지원해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안녕하세요. 입시과정 여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기대학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떴죠. 그럼 제가 이 경기대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뜰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3가지 요건 얘기하고 경기대학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으로 5년 후에 이 학교가 더 좋을 학교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남 근접성. 여기서 강남 근접성이라 함은 지하철 근접성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건대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랐죠. 건대가 강남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1번 요건과 2번 요건은 같은 역량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두 번째 요건은 그 학교가 얼마나 땅 부자인가. 사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땅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입지에 있는 땅이 넓고 비싼 땅일수록 그 학교가 부자예요. 역시 건대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1과 2와 관련해서 단국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국대가 죽전으로 처음 옮겼을 때 단국대가 사실 처음에 한남동에 있었어요. 그 땅 비싼 곳을 팔고 이전을 하는데 죽전으로 이전합니다. 당시에는 죽전에 정말 그냥 시골이었어요. 이전을 하고 싼 곳으로 이전하면서 단국대는 굉장히 많은 하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분당선이 뚫리면서 단국대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지금은 분당선을 탔을 때 대치동 기준으로 약 25분 정도 걸리고요. 왕십리에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강남 근접성, 지하철 근접성,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학교의 땅이 비싸진 거. 그럼 땅이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 땅을 주변에 다 갖고 있었어요. 건대와 건대 부지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스타필드랑 뭐 이런 쪽 들어오면서 땅값이 한 8천억에서 1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건대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건대 쭉 얘기하면서 장학금에 관련해서 보통은 다른 학교는 제가 뭐 굳이 언급하지 않는데 장학금 부분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이 학교는 이제 학생들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만큼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가 부자인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인적 요건이에요. 세 번째 요건은 한국 애들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사실 강남 근접성도 엄청 좋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땅이 좀 좁죠.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이 2가지 요건은 썩 좋지 않지만 여전히 명문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인적 요건, 즉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배들이 많고 선배들이 잘 끌어준다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걸 학과적 합성으로 가져간다면 일단 너무 인원수가 적은 학과는 안 쓰는 게 좋다는 게 이 세 번째 요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1100명이, 1500명이 있는 그런 사이즈의 학과를 다닐 것이냐 아니면 100명도 안 되는 학과를 다닐 것이냐 그럼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나를 끌어줄 사람 얼마나 있을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인적 요건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경기대학교는 어떨까요? 첫 번째, 강남 근접성. 최근에 여기도 이제 분당선 뚫리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수원에 있죠? 두 번째, 분당선 뚫리면서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대에 원래 갖고 있는 땅의 부지가 넓은데 거기에다 그게 다 땅값이 오르니까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도약하는 그런 학교. 세 번째, 인적 요건. 예전에는 경기대학교가 썩 인기 있는 학교가 아니었지만 경기대학교가 한 인기가 있었는지 약 10년 정도 됐고 점점 인기를 더 가파르게 얻고 있는데 이런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대학교 입학했을 때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 정도의 인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학교는 제가 자세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대학의 비전 및 교육 목표는 자소서에는 이제 안 쓰셔도 돼요. 각 대학별로 인재상을 맞춘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한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는 먹혔으나 지금은 대학별 인재상을 맞춘 것보다 그냥 학점 발행 요건을 맞추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가 좀 바뀌었어요. 학점 발행을 철저하게 맞춘다면 대학별 인재상에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비전이나 교육 목표냐 인재상에 대해서는 굳이 자소서에는 언급하지 않되 다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경기도식으로 채점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자소서를 봤을 때 내가 글로벌 역량이 보이는지 자소서를 봤을 때 내가 융합화 인재로 보이는지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는 그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채점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안 보인다면 그런 내용으로 조금 추가하는 게 낫지 저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창조 전문인 양성에 걸맞는 인재입니다.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겠다. 네, 수시 모집 요감입니다. 일단 수시 모집 전형 요약이 있고 주요사항 변경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다뤄보고요.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합격자 발표 안내나 이런 거는 이제 모든 학교랑 공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찍지 않을 거고요. 지원자 유의사항이나 전형료나 전형료 반환 기준도 다 공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찍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뭘 찍을 거냐? 세부 전형별 안내를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전형요소별 안내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사실 이것도 많이 겹쳐요. 최대한 겹치는 학교 좀 줄이면서 접근을 해볼게요. 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교과 90에 비교과 추리율 10%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 내지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상한 법 때문에 교과를 중간고사 때 막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막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면서 기말을 안 봐요. 그러면 기말에 중간 점수를 100%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약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악용해가지고 교과를 하는 전형에는 반드시 비교과 추결을 넣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전부 다 이 비교과 추결이 올해 새로 추가된 학교들이 많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디에만 적용됩니까? 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만 적용됩니다. 농어촌이나 기회균형 선발은 똑같이 교과, 비교과 90, 10 이렇게 들어가지만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전형은 뭡니까? 이 전형이죠. KGU 학생부 종합전형. 이 전형도 참 오래된 전형이고 자 여기 보시면 학종 기본형 취하고 있죠. 3배수 선발하고 70, 30으로 하는 게 학종 기본형이고 수능 최저 없는 게 학종 기본형의 성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교과 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KGU 학생부 종합전형 이 두 전형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 성적 우수자 보시면 2019학년도랑 2020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텐데 여기 지금 교과를 90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데 예전에는 인문계 예체능계에는 가형은 지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형도 지원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상위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7등급 이내일 걸 요구하는데 탐구는 상위 1개 과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 2에다가 탐구 중에서 하나 5를 맞춰도 상위 2개 영역 등급합 7이 되니까 사실 아주 어려운 교과는 아니죠. 근데 이거 예전에 여기 보시면 3개 영역 등급합 10 이내 3개 영역 등급합 12등급 이내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제가 되게 욕 많이 했거든요. 3개 영역 맞추려면은 이 학교를 하려는 애들이 아닐 거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반영을 해서 2개 영역 등급합으로 바꿨기 때문에 조금 최저가 수월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저가 수월하면 입결 컷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컷을 그냥 그대로 대응해서 보실 게 아니라 올해는 입결 컷이 좀 올라가겠구나를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KG 학생부 종합전형은 3배수에 60, 40 했었는데 이제 그냥 학종 기본형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특수교육대 상자 정원 외로 선발하는 게 추가됐네요. 그죠? 네, 논술고사 우수자는 여전히 동일하게 논술 60에 교과 4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특한 건 논술의 최저학력 기준이 미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과 최저 전형이지만 논술은 최저가 없이 그냥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고요. 보시면 인원수 배분율이 똑같이 이쪽에서는 15명씩인데 여기는 교과에 28명이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과 전형을 많은 비율을 선발해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이 학과의 그 내신 컷의 평균을 올리겠다라는 입학처의 의지라고 이해했죠? 그죠? 보시면 독특한 게 여기 KGU 종합 전형으로 12명 선발하는데 여기는 또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는 2명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전공적 합성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문해창작학과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가 막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교가 어떤 학생을 선발하기 원하는지를 이 학과별 배분율과 비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경기대학교의 글로벌 어문학부의 경우 교과우수자 전형은 28명인데 종합전형으로는 52명 선발해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 비즈학부는 종합전형으로만 36명 선발하고 있죠. 스포츠과학부도 되게 인기 있는데 지금 스포츠과학부의 경우에는 그럼 실기특기자만 있고 나중에 남는 학생들은 전부 다 정시로 넘어가게 되니까 124명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정시에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정시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주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학과 볼까요? 법학과의 경우에는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국제관계학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국제관계학과는 내신은 2명만, 그 다음에 종합전형 14명만.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관계학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전공적 합성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의지라 그랬죠. 그런데 법학과는 이쪽에 훨씬 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학과는 성적이 좋으면 뽑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합전형에서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종합전형에서 막 전공적 합성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쪽 학과는 좀 교과전형 위주로 꼽는 걸 보면 그래도 좀 나의 똑똑함, 학업 능력을 좀 더 어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접을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소서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교과전형 훨씬 더 많이 선발하죠. 57명.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15명만 선발합니다. 무역학과도 32명 선발하니까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은 여기 경영학과나 무역학과 중에서 택일 해서 써보는 것도 좋은 접근일 것 같고요. 휴먼 서비스 학부는 사회복지, 교정보호, 청소년 전공인데요. 이 교정보호학과가 되게 흔하게 있는 학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이쪽 전문에 가까운 자소를 썼을 때 합격률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교과전형 28명, 종합전형 45명.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나 교정보호나 청소년 전공에 대한 전공적 합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본다는 거죠. 경제랑 응용통계의 경우에는 교과전형의 비율이 더 높죠. 회계세무학과나 경영정보학과도 사실 교과전형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토목공학과도 있고 사실 학교에서 토목공학과의 전공을 살린다는 게 쉽나요? 일반적인 일반고에서? 그런 점 때문에라도 좀 종합전형보다는 그래 성적이 좀 되는 애들을 먼저 선발하겠다라는 그런 접근으로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전자공학과 29명, 도시교통공학과 16명인데 입결이 조금 낮은 학과가 여기예요. 그리고 기계시스템공학과는 25명, 화학공학과 13명 이렇게 선발하네요. 여기까지가 수원 캠퍼스고요. 서울 캠퍼스는 여기 있는 이 정도 관광문화대학만 서울 캠퍼스에 있어요. 근데 관광경영학과의 대부분 가장 많은 인원수를 교과로 선발하고 여기 있는 학생들의 입결을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일단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이쪽이 논술이잖아요. 논술 전형에 대한 입결을 먼저 한번 확인해보면 최종적인 평균이 논술 전형은 인문계열의 경우에 4.36이었고 서울의 경우에도 4.35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자의 경우에 인문계열이 2.49에서 2.79, 자연계열이 2.72에서 3.02, 이게 다 수원이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2.16에서 2.67까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 우수자를 쓴 학생들의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3등급 합격자가 거의 없었고요. 2등급까지만 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수원 캠퍼스의 경우에는 3등급 초반의 합격자도 간혹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KGU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수원 캠퍼스 기준으로 인문은 3.47, 자연은 3.64, 서울의 경우에는 3.12. 그러니까 KGU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3등급대 합격자들이 이쪽에 좀 있었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관광문화대학이고 호경이나 외식조리, 관광이벤트학과처럼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만 이 학과의 전공적 합성이 있다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학과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더 이제 3등급의 학생들도 많이 선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는 3등급 학생들은 지원하면 안 돼서 서울 캠퍼스는 대신에 여기 있는 KGU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3등급 학생들이라도 지원해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정시 등급은 굉장히 높으니까 정시까지 가지 마시고 이 경기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포츠학과를 제외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좀 학과적인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일에 6시까지 원서 접수를 하네요. 전형 일정은요.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9월 9일에 끝난 학교가 있고 9월 10일에 끝난 학교가 있고 각각 5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이제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도미노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지원 컨설팅으로 이제 나중에 진행되는 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있으니까 좀 정확도 높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논술고사 우수자 전형은 논술고사장 조회가 10월 26일이고 휴먼인재융합대학과 관광문화대학은 10월 26일에 수원 캠퍼스에서 그 다음에 지식정보서비스대학은
역시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수원 캠퍼스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논술 전형의 경우 모든 학과가 논술 전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논술 전형이 2라인인데 수원 캠퍼스에도 130명밖에 없고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42명밖에 없어요. 다 합쳐봤자 172명. 그래서 저는 경기대를 굳이 논술로 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대 논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의 문의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교과 우수자 전형 글로벌 어문학부 28명이고 영어 영문학과 28명이라 좀 많으니까 체크하시라고 했고 컴퓨터공학부 60명이니까 교과 전형으로 60명이면 진짜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컴공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여기를 좀 안정 포트로 넣고 좀 추억 기다리면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여기를 안정화 시켜놓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산업경영공학과도 26명이면 일반적인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공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교과전형에 선발하니까 꼭 참고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무역학과 둘 다 교과전형의 인원수와 비중이 높았으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경제학부도 굉장히 많은 인원수 42명 선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특한 점. 자,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가나형 그러니까 인문과 예체능은 가형이든 나형이든 다 상관없는데 자연의 경우에는 가형만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최저의 경우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교과 전형으로서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최저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느 수능 과목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이제 우리 교과 전형에서 교과 90에 출결 10으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원서 접수는 10일 6시까지 마감되니까 그래도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하게 끝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명 선발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명보다 많은 쪽을 선발하는 학과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티오가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갑자기 막 좀만 몰려도 막 20대 1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지원하시고 여기는 글로벌 어문학부나 무역학과 4명이란 점 좀 중요시 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먼 서비스 학부가 5명, 경제학부 4명, 회계 세무 정보 경영정보학부가 4명. 이런 부분들은 이제 4명 학과들을 좀 보시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1, 2가 있는데 6년 과정 이수자와 12년 과정 이수자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 양쪽 다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형의 방식은 그대로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치러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농어촌이 아니냐만 판단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채점하는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경기대학교가 컴퓨터공학부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기획균형 선발 전형도 역시 동일해요. 다 교과 전형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 90에 10이고 사실상 그냥 교과 100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2합 7을 맞췄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교과 우수 전형만 2합 7이고 기획균등이든 농어촌이든 이쪽은 다 아예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최저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오히려 입결에서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KG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